문여도라는 작품이 지닌 그 테마, 그러니까 그 굉장히 거대한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갈등이라는 테마가 지금 우리 시대에 평화를 희망하지만 계속 평화와 멀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뭐 굉장히 영화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갈등의 해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 현실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그런 갈등의 해소나 어떤 그런 해결을 원하는 그런 느낌,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그 안재훈 감독님이라는 그 예술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경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세월 동안 그 상장 애니메이션으로 또 극장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오신 그 감독님에 대해서 독특하면서, 그러니까 안재훈 감독님의 되게 서정성이 있으면서도 이야기의 강도 때문인지 배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다음에 인물들이나 이야기를 몰아가는 방식들은 또 우리에게 익숙한 굉장히 좀 뭐랄까 외국의 우리에게 익숙한 애니메이션의 어떤 문법도 따라가면서 또 그 두 사람, 그러니까 모아와 그다음에 낭이, 그다음에 이 가족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이 단편문학은 그 스태프들하고 그림을 그릴 때부터 작품을 보고 나신 분들이 그 지금 만들어진 뭐 저라든지 또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이름보다 그냥 그 김동희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온전하게 잘 읽히고 다시 생각이 들고 그런 것에 중점을 많이 두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다가 그 안에 애니메이션적인 생각은 집어넣지만 큰 틀에서는 김동희 선생님의 그런 느낌들을 살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나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작품을 하면서 아주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었는데 여러 이제 고민들과 또 뮤지컬로 해가면서 주고받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살려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뮤지컬 같은 경우는 그 문여도 같은 경우 저도 학창시절 때 이걸 읽었지만은 이게 그 굉장히 어릴 때 이해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서사 같은 것들이 잘 온전하게 들어오지 않은 부분들이 모아가 자기 처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 그 일생이라든지 혹은 종교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그냥 모아의 입을 통해서 막 이야기할 때 이게 잘 집중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귀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화가 되면서 노래를 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공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준비가 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도달하고 싶은 이런 목적, 또 애니메이터로서의 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제작을 하게 됐고, 또 우기하고 그 모아하고 이렇게 칼부림을 하고 이런 장면들도 그냥 그 부엌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이랬을 때의 상황보다 이것을 뮤지컬이라는 방식으로 좀 확장을 해서 하니까는 조금 더 극적이고 돋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노래를 통해서 둘이 치고받고 하면서도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는 또 그 나름대로 전달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의 장점들이 있어서 그 뮤지컬 방식을 택했고요. 또 하나는 애니메이션이, 한국 애니메이션이 극장에서 소비될 때 여러 가지 아직은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이 뮤지컬에 대한 것들은 관객분들이 많이 마음이 열려있고 함께 호흡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장치 중에 하나로 뮤지컬을 쓰면은 그래도 한국 애니메이션이 조금 그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 좀 더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문여도를 선택할 때도 크게 제가 그 읽었던 느낌은 어떤 기존에 있던 것들과 새로운 것이 충돌할 때 거기에서 개인과 사회는, 가족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 들어와서 지금 한국 사회는 종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서로 이해하는 많은 부분들이 성장을 해서 충분히 지금쯤에는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들이 뭐 이런 갈등에서 시작되고 치유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는 우리가 집단적인 지성에 대해서 많이
탄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뭐랄까 배려하고 또 신경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녀도의 시대에는 그런 집단 지성이 일어나기 전 시대라 개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각자 자기가 가진 종교를 통해서 애가 칼에 찔려서 아픈데도 그냥 뭐 부적 같은 걸 붙여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몇몇 개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분들도 보고 또 전체 사회가 힘을 합쳐서 해결하는 모습도 보면서 무녀도를 이렇게 지켜 앉아서 보면은 틀림없이 지금쯤에는 우리가 거쳐온 과정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괜찮은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저는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무녀도 속의 모화는 어찌 보면 눈을 뜨고 자기 직업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뭐 일본인들에 의해서 무속이 미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배척되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그냥 한국 사회 자체에서 종교들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한 직업이 그냥 남의 손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많은 직업들이 사라져가는 걸 눈뜨고 보면서 내 직업이 사라질 때 나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근데 모화는 자기 무녀라는 직업이 사라지는데 그것을 어찌 보면 가장 신비스럽고 가장 다른 말이 많이 생성되게끔 멋진 죽음의 태도를 이제 보였는데 저도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2D는 사라질 테고 3D는 늘어날 테고 또 과연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을까? 또 많은 사라지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애니메이션을 한 편을 보면서 이렇게 연달아서 생각될 수 있는 작품이라 무녀도가 지금 조금 단편문학으로 애니메이션 한다는 게 좀 늦었지만 괜찮은 작품이 아닐까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 영화제가 너무 많은 게 이상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큰 대형마트가 하나 있는 것보다 각자의 개성을 가진 다양한 영화제가 많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영화제마다의 기능이 하나씩 두드러지면은 그 기능이 결국에는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상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 평화영화제가 지리적으로는 북한과 가깝고 언어적으로는 평화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뭐랄까 조금 다른 영화 만들기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교류하는 데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오고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특이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3D 애니메이션이라면 그게 조금 더 차가울 텐데 2D 애니메이션은 조금 더 그림과 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제가 애니메이션을 이전에 제 첫 작품인 소중한 날의 꿈이라는 작품도 중국이나 이런 곳에 나와 있는 그런 북한에 계셨던 분들이 실제 작업을 참여하고 이후에도 그런 의사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 스튜디오도 전화를 많이 오셔가지고 뭐 입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고 작업을 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다른 나라의 많은 영화제에서 한국 애니메이터와 그런 북한 애니메이터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작업하는 결과물을 통해 가지고 평화에 기여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이번에는 저만 여기 와가지고 관객분들의 얼굴도 그려드리고 이러는데 먼 훗날에는 북한의 애니메이터들도 이 평창이라는 곳에 와서 실제 다르게 살아온 우리 사람의 얼굴을 서로 그리면서 그 사람들의 표정과 이런 살아온 주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애니메이션으로는 너무도 이렇게 가능한